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감독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 나는 앞으로 차라리 손흥민의 전술 지시를 따르고 싶다. 토트넘의 개막전 충격의 무승부 이후 결과에 실망한 토트넘 선수단이 보인 집단 행동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중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선수는 비공개 인터뷰에서 포스텍 감독의 전술은 조잡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경기 도중 선수들이 기본 대응조차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 주장 손흥민이 손가락으로 선수들의 위치를 직접 집어줘야만 그제서야 그나마 포메이션이 제대로 갖춰진다고 폭로했는데요. 토트넘의 개막전은 팬들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모으던 경기였습니다. 솔직히 저번 시즌 후반기에서 성적이 고꾸라지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하기는 했으나 애초에 시즌 시작하기도 전부터 케인이 빠진 토트넘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조차 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5위라는 성적은 포스텍이라는 무명 감독의 첫 시즌 그리고 핵심 9번 스트라이커를 잃어버린 젊고 미숙한 선수단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결국 이 성적은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죠. 게다가 토트넘 선수단은 리그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이들의 기량이 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반더벤과 우도기 같은 선수들은 리그 베스트급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손흥민도 이번 시즌에는 아주 작정을 했는지 토트넘에서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며 의지를 드러냈고 프리시즌부터 가벼운 몸놀림으로 상대 골문을 폭격하고 다녔으니 지난 시즌 17골의 고지를 넘어 20골 고지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죠. 게다가 토트넘은 스쿼드 보강에도 열을 올려 오도베르와 솔랑케 공격수 2명을 영입하는 데만 1억 파운드를 가까이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레스터전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기대받는 영입인 솔랑케가 선발으로 출격한 경기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의 전반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레스터시티의 감독인 스티브 쿠퍼부터가 굉장히 팬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인물인데 요즘 젊은 잉글랜드 감독들이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며 빠른 템포의 선진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스티브 쿠퍼는 마치 아직도 두 줄 수비 후 길게 롱패스를 때려 넣는 20년 전의 잉글랜드 코치들이나 구사할 법한 수동적이고 단순한 뻥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이죠. 토트넘은 두 줄 수비를 들고 나온 레스터시티를 전반전 박스 안에 가둬놓고 두들겼습니다. 빠르게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이 터지기도 했고 이 경기력을 본 팬들은 토트넘의 경기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일종의 착각까지 들 정도였죠. 하지만 전반전 한 골차 그 이상으로 스코어를 벌리지 못했고 스스로 답답해진 레스터시티 감독은 결국 후반전 조금씩 라인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레스터시티가 아주 기가 막히고 대단한 전술 변화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저 수비에 가담시키던 양쪽 측면의 윙어들을 역습에 용이하게 토트넘의 후방 라인 근처로 이동시킨 것 정도밖에 없었죠. 하지만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펼치는 하위권 팀들의 이 단순한 대응 패턴에 포스텍 감독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항상 A플랜만 있고 B플랜은 전혀 없는 감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전술 하나만을 가지고 90분 경기를 넘어 한 시즌을 통으로 치르려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상대의 급작스러운 전술 변화에 대응을 잘하지 못해 뒷심이 부족한 축구로 많은 승점을 까먹었죠. 프리미어 리그의 데뷔 1년차 감독의 전술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을 전문가들은 자주 하고는 합니다. 일명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뉴페이스 감독들의 축구 시스템은 데이터도 별로 없을 뿐더러 자신의 색채가 선수단에 입혀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클럽들은 이런 신의 감독들을 분석하느니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에 신경을 덜 쓰게 되죠. 그 결과 아직 분석이 덜 된 많은 신성 감독들의 전술이 통해 첫 시즌에는 나름 성공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그러나 두 번째 시즌부터는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만큼 다른 팀 감독들도 점차 맞춤 전술로 대응해 나가기 시작하고 여기서 변화를 주지 못하는 평범한 감독들은 결국 상대에게 철저히 분석되어 두 번째 시즌 엄청난 실패를 겪고 팀에서 경질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스텍 감독의 고집은 마치 과거 감독들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포스텍 감독의 최대 단점은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지난 시즌 내내 지목되어 온 토트넘의 최대 문제점은 바로 세트피스였습니다. 공격이든 수비든 너무 효율이 떨어지고 토트넘은 코너킥을 50번 시도해도 단 한 골도 안 들어가지만 상대는 고작 5번의 공격만에 토트넘에게 세트피스 골을 꽂아 넣기도 하였죠. 토트넘 전문기자와 팬들 그리고 영국 스포츠 매체의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다음 프리시즌에는 토트넘이 반드시 세트피스 코치를 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 토트넘 같은 B클럽에 세트피스 코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맨시티도 리버풀도 아스날도 전문 세트피스 코치를 하나씩 두고 있고 훈련 중 상당 시간을 세트피스 전술에 할애할 만큼
현대 축구에서 세트피스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포스텍은 이번 시즌에서도 세트피스 코치를 선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토트넘 고위직들까지 나서서 개선 사항을 요구했음에도 말이죠. 이 꽉 막힌 독불장군 포스텍의 고집은 결국 첫 개막전부터 이를 그르치고 말았는데요. 제이미 바디에게 헤딩으로 동점골을 먹히며 결국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되었고, 팀의 주축 선수인 포로가 절뚝거리며 부상을 당한 데다 벤탄쿠르는 경기 도중 머리에 큰 충격을 당해 쓰러져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심지어 제이미 바디는 교체되어 나가며 토트넘 원정 팬들에게 레스터시티의 프리미어 리그 배지를 가리키며 우리는 한 번의 우승이 있는데 너희들은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며 조롱했고, 제이미 바디의 이 광역 도발은 유럽 축구계에서 큰 화제가 되며 토트넘은 지금까지도 이곳 저곳에서 제이미 바디의 제스처로 놀림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토트넘 팬들이 이 조롱보다 더 화나는 것은 결국 포스텍 감독의 형편없는 전술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토트넘은 무려 13번의 코너킥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이중 골이 연결되기는커녕 선수들의 머리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했죠. 게다가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공격력이 뛰어난 위치는 당연히 손흥민이 있는 왼쪽 측면입니다. 여기에 우도기가 오버래핑을 통해 전진하면 선택지가 많아진 손흥민은 플레이 한 번 한 번이 아주 위협적으로 변할 수 있죠. 그러나 포스텍 감독은 오히려 공격을 패드로 포로와 존슨이 있는 우측 측면으로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이 둘은 토트넘의 모든 공격을 말아먹는 블랙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는데요. 포로는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가 허술해 공 소유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수비 복귀가 늦어 토트넘 후방 라인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옆에서 뛰는 존슨이 바로 턴오버 머신이라는 것이죠. 토트넘 팬들에게는 사실상 빠른 쓰레기라는 멸칭으로까지 불리는 존슨인데, 발만 빠르지 터치나 볼 소유가 형편없어 패스를 받는 족족 공을 상대에게 넘겨주고는 합니다. 결국 존슨과 포로의 오른쪽 측면 듀오는 매번 최악의 선택을 하며 경기를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선수 본인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을 정도인데, 감독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포스텍의 전술적 역량이 아주 형편없다는 걸 알려주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고작 첫 경기를 치루었을 뿐이지만 토트넘 선수단이 결과에 크게 실망하며 라커룸에서 포스텍 감독의 권위가 밑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한 선수는 포스텍 감독의 명령을 듣느니 차라리 주장 손흥민이 전술을 짜는 게 낫겠다고 반응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에서 거의 슈팅 코치의 역할도 하고 있죠. 훈련 도중 선수들에게 정확한 킥을 어떻게 구사하는지 상세한 피드백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또한 경기 도중 선수들이 포지셔닝을 이탈하면 재빠르게 위치를 재정립해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그라운드 위에 두 번째 감독이라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실제로 손흥민은 전술 이해도도 높은 데다 통찰력이 있어 상대의 포메이션 변화를 재빨리 알아채고 가장 먼저 감독과 코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팬들은 포스텍 감독을 경질시켜버리고 차라리 그 자리에 임시 감독으로 손흥민을 앉히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정규 시즌 첫 발걸음 내딛었을 뿐인데 포스텍 감독이 받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은 벌써부터 폭발 직전입니다. 벌써부터 해외 배당 사이트에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먼저 경질될 감독의 이름으로 포스텍 감독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감독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면 겨울 이적 시장이 오기도 전에 토트넘에서 짐을 싸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